국민은 보트피플, 강경화는 요트 커플입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 이제 강경화 장관이 추미애에 이어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그러니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민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이민까지는 뭐래도 그냥 외국에 취업을 해봐라. 그래서 외국에서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눌러 앉고, 만약에 내가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한국에서 하면은 나 한국에서 정말 승패를 가리겠다 하면 다시 와라. 얼마든지 나가는 건 저는 환영이다 이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이민 가는 사람은 니들 몸만 가라. 이래서 빈몸으로 쫓아낼 것 같고, 이민 금지 이래갖고 정말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해갖고 베트남처럼 보트피플 보트 타고서 막 이렇게 떠돌이 이러면서 난민 될 것 같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어저께 이런 국민들이 보트피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강경화 이 외교부 장관의 이 남편인 이일병 씨가 요트를 사러 이 미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간 김에 이 나라 저 나라 다 들르고, 그 다음에 나 색소폰도 사갖고 갖고 가야지. 이분이 이제 아주 남해에서 사시면서 아주 즐겁게 사시나 봐요. 그리고 이 강경화 씨의 이 남편이란 분은, 이 부부는 맨날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도 제가 이제 강경화 씨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으니까 옛날에 KBS에서 굉장히 특별한 부부였어요. 왜냐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물건을 살 때도 꼭 반반씩 낸 거예요. 뭐 집안에 예를 들자면 이 전기밥솥을 산다 이러면 반띵을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응? 왜 너도 밥 먹고 나도 밥 먹으니까.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음악을 좋아해서 이 오디오 세트를 사는데 그것도 반띵을 하자고. 근데 그 당시에 강경화 씨는 지하철에 안내 멘트도 녹음하고 KBS에서도 막 번역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렵게 지냈을 때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인 강찬성 이 아나운서께서 무슨 사업을 하셨는지 해서 빚을 져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맨날 티셔츠에다가 청바지만 입고 다녔어요. 옷도 이렇게 살 돈도 없어서.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이제 아는 그 KBS의 기자들이, 아니 직장인을 어떻게 저런 차림으로 오냐고. 왜냐하면은 지금은 구글이라든가 애플 이런 데서 반바지도 입고 회사도 출근하는 벤처 기업도 있지만, 예전만 해도 직장에 올 때는 남자는 딱 넥타이 매고, 저도 치마 전혀 안 입는데 저도 가끔 치마 입고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오디오 세트도 이 남편이 반씩 내서 사자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이러 클럽이라는 책 못 읽었냐, 거기에 보면은 수입에 맞게 이 분할을 한다. 그러니까 당신 수입과 이일병 교수의 연세대학교 교수 수입하고 거기에 맞게 이 n분의 1을 해야 된다. n빵을 해야 된다. 제가 막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맞겠군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총명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적인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미국의 양키걸처럼 굉장히 단순하고 막 순박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부는 좀 독특한 부부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일병 교수가 언제까지 당신이 외교부 장관 하는데 내가 그걸 지켜야 되냐. 그리고 좀 있다가 날아갈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요트 사러 간다 하면서 자기 블로그에 막 띄우고 막 이래서 그걸 KBS 기자가 보고 이제 쫓아가갖고 공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내 삶을 사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러면서 난 가겠다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강경화 씨가 이제 말리기도 했겠죠.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내가 이제 참아야 되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인간의, 저는 기본적인 기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경화 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내 삶 내가 못 산다 이런 거 저는 굳이 우리가 이거는 범죄다 문제다 이러면서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강경화 씨의 남편으로서는 괜찮다 이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남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겁니다. 왜 우리가 공직을 안 맡으려고 합니까? 공직을 안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공직이라는 거는 정말로 희생과 절제와 모든 것에 대해서 인내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누라는 절대로 외국 여행하지 말고, 이럴 때 온 국민들이 자제해 주시고, K 방역을 지켜주시고, 뭐 외국 여행하는 거는 반국가적 행위다. 뭐 이렇게까지 지 마누라는 얘기하는데 자기는 미국 간다? 이건 아닌 거죠. 자, 옛날부터요. 조선시대에 여러분 최부잣집에서는 그렇게 돈도 많고 또 뭐 뼈대도 있는 양반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이제 최부잣집에서 뭐 남들이 이렇게 아주 어렵고 이 가뭄이 들면은 절대로 내놓은 밭을 사지 말라 뭐 이런 말까지 하고 그만큼 절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최부잣집의 절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진사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국가 공무원 중에 한 과장급 이 정도 되겠죠. 왜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고 했냐? 진사 이상으로 올라가면 온 가족이 그 공직에 맞는 인내와 절제를 해야 되고 또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그랬는데 하물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 아니에요? 이 나라 국민들은요, 한강 둔치에도 못 가게 하잖아요. 한강 둔치에 가는 것도, 뭐 코로나 옮긴다고 해갖고 국민들이 진짜 돈 없는 국민들이 한강 둔치에 가가지고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커피 사먹고, 자판기에서 500원짜리 동전 넣고 커피 한 잔 뽑아 먹는데 그것도 못 가게 한 게 문재인 정부인데, 대한민국의 해외여행 자제해달라고 막 한 그 외교부 장관의 남편은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경화가 뭐 경의 불구하고 죄송하다, 송구하다. 근데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다. 그럼 지가 장관 그만둬야죠. 장관과 장관의 가족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키는 거는 최소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저 함량미대라 장관이라든가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것보다 더한 걸 해라. 이런 요구 할 수도 없어요. 응? 그동안의 한 짓들을 보면.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한 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자제하고 해외여행커녕 국내 여행도 자제하고 있는데 이 강경한 애는 뭡니까? 더구나 외교부 장관은 서열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너무 웃긴 게 이 대깨문들이 또 글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뭐 이일병 교수님 너무 멋져요. 유튜브도 하시고 색소폰도 부시고 또 부인은 부인이고 나는 나의 삶을 지킨다. 너무 자유롭고 멋져요. 이러면서 대깨문들이 이일병 교수를 또 이렇게 그분도 원치 않을 텐데 막 이렇게 방패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골프라든가 이런 호화, 이 서민들하고는 격이 다른 스포츠가 있어요. 그거 저는 뭐 이일병 교수가 집안에 돈도 많고 즐기는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경화도 그렇고 그 옛날에 일찍이 요트를 즐겼던 노무현도 서민을 위한다, 약자를 위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너무 내로남불이 아니라 이 두 얼굴의 사나이, 두 얼굴의 정권 이걸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노무현도 그렇게 약자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노무현이요 요트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비아오 뭐 오츠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요트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그래서 막 사진도 이따만하게 붙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2005년에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한테 요트를 가르쳐준 일본 요트 선생님을 불러다가 환담도 하고 식사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요트라는 거는요, 별장과 요트는 선진국에서도 엄청난 부자들이 하는 스포츠예요. 그래서 뭐 2만 달러면은 뭐 골프를 하고, 뭐 3만 달러면은 승마를 하고, 뭐 4만 달러면은 테니스를 하고. 왜냐면 테니스는 아주 고급 스포츠죠. 그래서 이 전 세계를 가더라도요, 진짜 최고급 호텔에 가보면 테니스장이 있어요. 진짜 부자들이 오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테니스하고 이 격이 같은 게 요트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뭐 강경한 남편이나 무슨 서민은 개뿔 정말로 호화롭게 산 거예요. 조국 딸 생일잔치 어느 저기 30살의 여성이 10만 원에다가 와인까지 마시면 두당 15만 원짜리 생일 파티를 합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 다음에 임종석이 그 저기 딸은요 1,500원짜리 1,500원짜리래. 그건 제 얘기고요. 1,500만 원짜리 이렇게 뱅글 이 밴드를 했는데 그거를 제가 아는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거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저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1,500원에서 1,500 그러니까 제 단위는 그냥 1,500원, 1,800원 됐는데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를 떠나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문재인 정권의 그 집단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과 그 국가에 대한 경의 또 국민에 대한 생각 요게 요만큼도 이 나라 국민들의 눈이라든가 이거는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뭘로 남을까? 이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한 정권으로 남을 겁니다.